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브랜딩입니다. 오늘은 구글 SEO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메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태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게 뭔가 코딩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모아서 메타 태그란 뭔지 이걸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태그란 뭘까요? 메타 태그는 웹페이지의 내용을 사람이 아니라 검색 엔진에게 설명해주는 정보성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화면에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HTML 영역으로 갔을 때 그 헤드 영역 부분에 포함되어서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페이지를 이해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코드를 한번 뜯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가장 처음 부분, 헤드 부분에 메타 이런 식으로 메타 태그가 쭉 써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메타 태그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컨텐츠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본문인 거고요. 메타 태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검색 엔진들에게 이 컨텐츠를 설명해주는 컨텐츠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 태그의 핵심적인 역할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페이지의 주제를 전달합니다. 구글은 크롤링 과정에서 메타 태그를 통해 이 페이지가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검색 결과 노출 방식을 결정하는 데 사용해요. 검색 결과에서 보이는 이 파란 색깔 제목과 또 이 회색깔 그 메타 디스크립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메타 태그를 기반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이 글을 클릭할 건지 말 건지 이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메타 태그입니다. 이 제목과 그다음 메타 디스크립션 부분이 검색 결과에 보여지기 때문에 같은 1페이지에 노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메타 태그 부분을 조금 더 클릭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것이 클릭률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메타 태그는 랭킹 요소일까요? SEO에서는 흔히 메타 태그는 어차피 랭킹 요소가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메타 태그가 랭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메타 태그는 직접적으로 또 일부는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우리가 타이틀 태그를 곧 알아볼 텐데 이 타이틀 태그는 구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핵심 랭킹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자, 요즘 들어서 구글 검색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이 키워드에 대해서 매칭되는 것, 이 단순 매칭이 아니라 이 사용자의 검색 의도, 또 이 컨텐츠의 문맥, 그리고 클릭 반응 등을 함께 봅니다. 이때 메타 태그는 이 검색 의도에 맞는 페이지인지 또 사용자가 클릭할 만한 페이지인지를 판단하는 첫 관문 역할을 하는 거고 구글이 더 빠르게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잘 만들어도 메타 태그를 사용하지 않거나 메타 태그를 엉망으로 작성하면 이 페이지에 노출은 되겠지만 클릭이 일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그만큼 현재 구글 검색에 변화되는 양상을 봤을 때는 아마 메타 태그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메타 태그는 SEO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어떤 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SEO에 실제로 중요한 메타 태그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타이틀 태그입니다. 제목 태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태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되게끔 생겼고요. 만약에 이 글의 제목이 메타 태그란 구글에서 알아야 할 핵심 정리라면 이렇게 타이틀 안에다가 넣어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타이틀 태그의 역할은요, 검색 결과의 제목으로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구글이 이 페이지의 주제를 판단하는 주요 랭킹 요소로 사용하게 되고요. 당연하게도 사용자가 검색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릭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타이틀 태그를 만들 때 대략적으로 어떤 게 좋은 타이틀이냐면요. 핵심 키워드 있죠. 여러분이 노리는 그 메인 키워드를 가장 앞쪽에 배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목은 30자에서 60자 이내로 작성하시고요. 한 페이지당 고유한 제목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 개 글을 발행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잘 없겠지만 메타 태그 SEO, 메타 태그 설명 뭐 이런 키워드를 내가 노리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세 개를 모두 다 넣어놓고 이렇게 중복되게끔 만들어 놓는 제목은 안 좋은 예시고요. 좋은 예시는 메타 태그란 구글 SEO에서 중요한 최적화 방법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맥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이게 LSI 키워드라고 해서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은 구글이 알아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제목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몽땅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실제 이 글과 관련되어 있는 제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태그는요,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입니다.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는 이제 HTML 영역으로 가서 확인해보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타 네임, 디스크립션 영역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 디스크립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워드프레스일 텐데, 워드프레스는 일단 타이틀 태그부터 말씀을 드리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에디터를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그 제목 영역에도 여러분 제목을 적으시면 저절로 메타 태그, 타이틀 태그로 제목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메타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플러그인이 있죠. 뭐 랭크매스라든지 아니면 요스트 SEO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따로 무료로 메타 디스크립션을 작성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설명을 작성을 하시면 저절로 이 글이 발행됐을 때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메타 디스크립션의 태그의 역할은 검색 결과에서 설명 문구로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접적인 랭킹 요소는 아니에요. 타이틀 태그처럼. 근데 사람들이 이 검색 결과에서 가장 먼저 보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용자들을 설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후킹이 있는 것들, 눈에 좀 잘 띄게 하는 요소들을 넣어두면 사람들 눈에 더 잘 띄고, 그럼 클릭률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 클릭률이 늘어난다는 건 이 자체로 이 랭킹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SEO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은요, 이 메타 디스크립션 설명이 좀 부실하거나 아예 없다면 본문에서 내용을 가져다가 쓰는데요. 임의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나 가져오거나 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릭률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디스크립션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메타 디스크립션은 80자에서 160자 내외로 하시고요. 이 디스크립션 내에 여러분이 타겟하는 키워드 한두 개를 자연스럽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와 또 이 글을 읽었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을 짧은 문구 안에 최대한 압축해서 또 눈에 띄게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메타 태그, 중요한 메타 태그는요, 로보츠 메타 태그입니다. 이 또한 HTML을 뜯어보면 메타 네임 로보츠 다음에 인덱스 팔로우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메타 태그는 이 페이지를 검색 결과에 노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주요 설정 값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게, 이 설정 값이 인덱스, 팔로우라고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색인도 하고 정상 노출되는 거고요. 노인덱스 그리고 팔로우로 되어 있으면 인덱스 하지 마. 그러니까 색인 하지 마. 이런 뜻이라서 검색 결과에 노출이 안 돼요, 이 페이지는. 그리고 노인덱스와 노팔로우로 되어 있다면 크롤링도 하지 말고 노출도 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그럼 노인덱스를 하고 누가 노팔로우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 글이 이게 색인이 안 돼요. 크롤도 안 해요.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사이트를 뜯어보면 이 로보츠 메타 태그에서 이 노팔로우와 노인덱스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개발 과정에서 이걸 노인덱스 처리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방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이유로 이렇게 노인덱스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금 내 페이지는 잘 크롤링 되고 있고 색인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noabranding.kr의 블로그 페이지를 랭크매스를 이용해서 메타 태그를 좀 작성을 해봤어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클릭을 하셔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실 수 있어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이제 가장 윗부분에 헤드 부분 보이시죠? 헤드가 뜨고 그 다음에 랭크매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랭크매스가 만들어준 코드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봤던 타이틀이 들어있죠. 이 글의 제목을 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 태그가 들어가 있고, 디스크립션도 제가 랭크매스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립션하고 컨텐츠 하면서 디스크립션 제가 적은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메타네임 로보츠도 우리 아까 배웠죠. 이 로보츠 메타 태그도 마찬가지로 팔로우 인덱스로
잘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이 메타 태그를 설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 소스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내 페이지가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은 이 메타 태그를 뭔가 다른 요소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메타 태그와 본문의 컨텐츠와 사용자의 반응 이 세 가지가 일관되는지를 함께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에 적힌 내용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얘가 지금 예고한 것이 본문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이틀에는 메타 태그 최적화 방법 총정리라고 써놓고 본문에다가는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정의만 줄줄이 얘기한다면 본문에는 이 타이틀 태그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타이틀의 영향으로 뭔가 노출이 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위가 점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메타 태그는 일종의 검색 엔진과의 계약, 약속 같은 거고요. 본문 컨텐츠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증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 태그만 잘 작성해서 될 것도 아니고 컨텐츠만 잘 작성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이 두 개의 일관된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구글은 요즘에 검색자의 검색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래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좀 더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검색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검색 화면에 반영하는 기술들이 점점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자의 의도가 대체 뭔지, 이거 지금 정보성 글을 원하는 건지, 방법을 찾는 검색어인지, 비교나 구매 의도가 있진 않은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타 태그가 이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평가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는 정보성 글을 위해서 메타 태그라는 거를 검색했다고 쳐볼게요. 자, 근데 이 컨텐츠는 메타 태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타이틀도 잘 작성했고 디스크립션도 잘 작성을 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메타 태그 방법에 대한 정보성 글이 아니라 메타 태그 작성을 대행해주는 대행사의 홍보 글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는 일치하는데 이 의도가 어긋나는 메타 태그를 작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검색 결과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이 메타 태그를 조금 잘 작성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는 그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볼 때는 첫 번째로는 핵심 키워드를 쓰시고 그다음 문제점이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쓰시고 보조 설명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메타 태그란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넣고 나서 구글 SEO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구글 SEO가 이제 문제라든지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는 보조 설명이에요. 이런 구조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또 예를 들어서 메타 태그 최적화 방법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잡았으면 클릭률을 높이는 이게 얻게 되는 이득이죠. 하는 실전 가이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좋아요. 키워드는 가장 앞쪽에 불필요한 수식어는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안에 숫자 같은 걸 넣어주시면 좀 더 눈에 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태그란 구글 SEO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7가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주시면 좋고 2026년 최신 버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디스크립션도 일종의 작성 공식 같은 게 있는데 문제를 처음 제기를 하고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신뢰 요소를 넣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메타 태그를 설정했는데도 SEO 효과가 없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이 글에서는 구글 기준으로 실제 효과가 있는 메타 태그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라고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신뢰 요소, 구글 기준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넣어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 디스크립션 부분에다가도 좀 눈에 띌 수 있게 숫자를 넣는다든지 하는 등의 좀 추가적인 요소를 넣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페이지의 목적은 보통 검색자의 의도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매칭하는지 매핑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내가 키워드를 하나 잡았어요. 근데 이 키워드를 내가 타겟하고 싶은 이 키워드의 의도는 뭔지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럼 이 의도에 맞게 컨텐츠를 작성하실 텐데 이 컨텐츠를 작성할 때 이 의도에 맞게 메타 태그 또한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형 컨텐츠면은 설명 중심으로 좀 디스크립션을 쓰고
서비스나 상품 페이지면은 문제 해결이나 뭐 혜택이 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이게 카테고리 페이지라면 그냥 이 범위와 정리를 깔끔하게 강조하는 느낌으로 작성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를 다 비슷한 스타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컨텐츠가 지금 어떤 의도를 노리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그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타 태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 담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메타 태그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웹빌더에서 자체적으로 메타 태그나 디스크립션을 작성만 하면 노출될 수 있게끔 해주는 웹빌더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을 각자 사용하시는 웹빌더에 따라서 찾아내셔서 이 부분을 꼭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SEO 하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혹시나 놓치고 계셨다면 또는 작성을 하고 있긴 했는데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방법을 아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